시골 살던 어머니를 치매 노인이라며 구박하던 며느리와 아들. 아침 안개가 밭고랑에 눕습니다. 산자락이 젖은 이불처럼 내려앉습니다. 마당의 고양이가 대문 쪽을 한번 보고는 다시 몸을 웅크립니다. 냄비 뚜껑이 아주 약하게 달그락거립니다. 보리차가 한숨처럼 끓어오릅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조용함에도 모양이 있습니다. 이 집의 조용함은 모서리가 뾰족합니다. 손등에 닿으면 베입니다. 부엌 창틀 사이로 바람이 스칩니다. 달력이 뒤집힌 채 멈춰 있습니다. 지난달 날짜가 그대로입니다. 저는 기어이 달력을 떼어내려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가 오래되어 끈적임이 남습니다. 손가락 끝에 묻은 것을 치마에 문지릅니다.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달력을 다시 붙입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꼭 알아야 할 이유도 없지요. 밥대와 약시간만 알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아들이 부엌문에 기대어 묻습니다. 눈은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응, 아침에. 제가 대답합니다. 어제 저녁 먹고 2개 남았던데요. 세어보세요. 며느리가 식탁에 약봉지를 놓습니다. 목소리는 얇고 빠릅니다. 아, 내가. 말끝이 흐릅니다. 사실은 세어보았습니다. 세어보았다는 말이 입에 닿기 전에 멈춥니다. 괜히 변명처럼 들릴까 봐요. 방에 들어오면 더 조용합니다. 장롱 위에 묵은 먼지가 10개 앉아 있습니다. 미닫이 문 뒤쪽 눅눅한 나무 냄새가 납니다. 저는 장롱 아래를 한번 쓸어봅니다. 손끝이 봉투를 스칩니다. 낡은 크라프트지 봉투입니다. 모서리가 닳았습니다. 유성펜으로 쓴 글씨가 흐릿합니다. 병원, 장례, 남은 돈. 제 글씨입니다. 오래전에 썼습니다. 2번 다짐하고 1번 적었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아들은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 앵커가 부드럽게 웃다가 금세 심각해집니다. 며느리는 시계를 자주 봅니다. 택배 기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박스는 현관 앞에 놓입니다. 먹고 바르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로 걸어 다닙니다. 걸음은 조심스럽습니다. 집이 익숙해도 발은 늘 처음처럼 움직입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엄마,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잖아요. 아들이 말합니다. 치매 검사 1번 더 해야겠어요. 며느리가 덧붙입니다.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병도 뭐였지? 아무튼 엄마가 자꾸 숨기니까 말이 서로 얽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끄덕일수록 목덜미가 굳습니다. 목 안쪽에서 단단한 것이 자랍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는 의외로 가볍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은 무겁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봅니다. 낡은 통장과 서류가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증서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 글씨도 보입니다. 작은 숫자들, 입금표, 병원 영수증, 메모지에 적힌 전화번호, 조금씩 떨린 피랍. 그 떨림이 살아있습니다. 손이 떨렸던 날도, 마음이 다짐하던 순간도 그대로 눌어붙어 있습니다. 저는 문득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익숙하고 낯섭니다. 주름이 새로 생긴 자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눈가의 얇은 선이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해줍니다. 나는 누구냐? 거울에게 물으면 거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불러준 이름으로. 엄마, 이거 또 어디 숨기셨어요? 며느리가 방문 틈으로 말합니다. 손에는 주민등록증과 진료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 건 자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치매 어르신들 다 그렇게 시작한다니까. 그 말은 친절합니다. 그러나 모서리가 있습니다. 친절한 칼날은 더 깊게 들어옵니다. 피는 덜 보이지만 오래 아픕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가슴께에 가만히 올립니다. 품이 아직 따뜻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당신 이름으로 해.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그 말이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게 타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소리가 커집니다. 냄비가 식는 소리, 냉장고의 낮은 진동,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그 사이사이로 낮에 들었던 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치매 검사를 반복하시잖아요. 말들은 무거운 돌처럼 하나씩 목에 얹힙니다. 숨을 쉬면 돌이 흔들립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저는 자다가 깨서 일어납니다. 창문이 희끄무레합니다. 달이 구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둡니다. 다시 엽니다. 통장의 마지막 거래 내역을 봅니다. 잔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된 줄의 문제입니다. 이 줄이 제 삶의 선입니다.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선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잔액을 쓰다듬습니다. 종이의 미세한 울퉁불퉁이 느껴집니다. 그 촉감이 심장을 가만히 두드립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입술 안에서 문장이 납니다. 소리로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공기처럼 퍼집니다. 방 안의 가구들이 그 문장을 다 같이 들은 것 같습니다. 문장에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병원 기록이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하루의 흐름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켜내는 일. 그게 제 증명입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주지만 이름은 스스로 써야 남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봉투를 다시 숨깁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입니다. 장판 가장자리의 얇은 들뜸을 조심히 들어 올립니다. 나무 바닥의 틈에 봉투를 밀어 넣습니다. 손가락이 나무에 조금 긁힙니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덮개를 다시 눌러붙입니다. 장판의 무늬가 맞춰집니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숨긴다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키기 위해 감추는 일도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빛보다 그림자에서 오래 견딥니다. 아침이 밝으면 또 하루가 반복됩니다. 며느리는 시계를 봅니다. 아들은 뉴스를 켭니다. 저는 밥을 짓습니다. 밥이 뜨거울 때 맛이 좋습니다. 그 단순함이 저를 살립니다. 팔을 다지고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소리가 작게 똑하고 나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듭니다. 제 안쪽에서 길이 반짝입니다. 아주 짧은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엄마, 오늘은 동네 보건소 갑시다. 아들이 말합니다. 운전해야 하니까 아침 드시고 빨리 준비해요. 그래요. 엄마, 가방은 제가 챙길게요. 며느리가 봉투를 집어듭니다. 순간 제 심장이 움찔합니다. 그러나 그가 들고 있는 건 어제의 약봉지입니다. 저는 숨을 고릅니다. 나도 갈 준비할게. 제가 말합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참새가 날아갑니다. 지붕에 흙이 조금 떨어집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아직 버팁니다. 버틴다는 말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지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버팁니다. 저를 치매 노인이라 부르는 입들 사이에서 제 이름을 속으로 부릅니다.
오래된 이름, 남편이 불러주던 그 호칭, 끝에서만 살짝 올라가는 억양. 그 말이 아직 제 등을 떠밀어 줍니다. 낮이 더 밝아지면 저는 장롱 앞에 다시 서 있을 것입니다. 장판 아래의 단단한 감촉을 발바닥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봉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 달력에 오늘을 표시해 둡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그리지 않습니다. 작은 점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지만 지워지지 않는 점, 그 점이 내일의 길잡이가 됩니다. 저녁 무렵 마당을 쓸다가 빗방울이 몇 개 떨어집니다. 하늘이 변할 기미입니다. 바람의 결이 바뀝니다. 저는 대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목소리를 닫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소리로 합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문장이 방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 앉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따라 앉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천천히 숨을 쉽니다. 내일은 보건소로 갑니다. 길은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다닌 길입니다.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혹 길을 잃어도 제 발이 기억합니다. 제 이름이 기억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봉투는 잠시 있습니다. 잊는다는 것도 힘입니다. 잊을 수 있을 만큼 지켜두었다는 뜻이니까요. 창밖에 별이 한 점 떠 있습니다. 그 작은 점이 마음에 찍힌 점과 겹칩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름을 지키는 일은 하루치씩 합니다. 내일은 한 치 더. 그 다음 날은 또 한 치 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도 압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법을, 제 이름으로 된 문 앞에 제가 선다는 것을. 그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잡이가 제 손에 맞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감촉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그 문을 한 번 더 잡아볼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얇게 부엌 바닥을 덮었습니다. 전날 닦은 그릇 위로 먼지가 앉았습니다. 마당 끝에 감나무가 서 있습니다. 잎이 반쯤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천천히 옮겨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 잡았어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이에요. 아들의 말은 건조했습니다. 멀지 않아요. 읍내에 새로 생긴 데 있대요. 인지 검사 더 해보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수세미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거품이 줄어들고 물이 식었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괜히 또 검사에 뭐하니. 결국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번에도 의사가 그랬잖아. 심한 건 아니라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자세히 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질문도 중간에 빼먹었잖아요. 그리고 약 봉투도 며칠 전에 잃어버리셨죠? 그 말이 꽂혔습니다. 약 봉투를 잃어버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지나 현관 구석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나도 요즘 깜빡할 때 많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치매 초기도 관리 잘하면 오래 가요. 말 끝에 오래 간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병을 안고 산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거품을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잠시 집안을 채웠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장판 밑에 틈이 발끝에 느껴졌습니다. 봉투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어젯밤의 다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오늘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 속 통장을 꺼냈습니다.
숫자들이 또렷했습니다. 날짜, 금액, 은행 도장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었습니다. 그때 설계사 아가씨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 앞으로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손 타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통장 어딨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급함이 섞였습니다. 무슨 통장? 그 있잖아요. 보험금 받은 거. 며칠 전에 엄마가 은행 간다고 하셨죠? 혹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안 잃어버렸어. 그럼 어디에 두셨어요? 며느리도 찾았는데 없다고 하던데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엄마, 제발 좀 협조 좀 해요. 요즘 사기 전화도 많고 그 돈도 관리 잘해야죠. 치매 진단 나오면 법적으로. 그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 치매 아니다. 그 돈, 내 돈이야. 아버지가 나 주고 간 거야.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 속에 낯선 표정이 스쳤습니다. 불쌍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쌍함이 더 싫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나중은 내가 알아. 지금은 내가 알아. 말이 겹치고 공기가 뻣뻣해졌습니다. 아들은 문을 닫으며 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을 두 쪽 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 냄새가 짙고 텔레비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얇게 떨렸습니다. 봉투 속 통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내가 변했을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흐릿해진 걸까?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던 날의 냄새, 장례식장 벽의 색, 은행 창구 직원의 이름표,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증명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남았을까? 기억을 가진 쪽이 아니라 의심받는 쪽으로. 다음 날 저는 읍내 농협에 갔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직원이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미 같은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네요. 그래요? 아드님 성함으로 등록된 공동 명의입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 내 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필체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대신 처리했을 수도 있겠지요. 좋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 어딘가가 서늘했습니다. 그 계좌는 해지할 수 없어요. 공동 명의라서요. 직원의 말이 귓가에서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마당의 감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낙엽들이 꼭 통장 속 숫자 같았습니다. 한 장씩 떨어지고 흔적만 남는 것들. 현관문을 여니 며느리가 전화 중이었습니다. 네, 형님. 엄마 상태가 좀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통장도 헷갈려 하시고요. 이번에 법적 보호자 신청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문 밖에서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가 돌아보다가 놀랐습니다. 어머, 엄마 언제 오셨어요? 지금 막. 농협 갔다 오셨어요? 혹시 돈 찾으셨어요? 요즘은 현금 들고 다니면 위험해요. 그녀의 말이 걱정처럼 들렸지만 한쪽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괜찮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그녀는 제게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제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젓가락을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젓가락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도와줘라. 입술이 혼자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이 울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장롱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이 비닐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병원 기록보다 더 확실한 증거. 기억의 봉투는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얇게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기억으로 다시 살아보자. 잃기 전에 보여주자.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르게 걸을 겁니다. 아들의 말처럼 병원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전에 나 스스로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봉투가 품속에서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사람의 체온보다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밤 달빛이 장판 위를 천천히 옮겨 다녔습니다. 그림자가 방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그 그림자 안에 제 결심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그 봉투를 가지고 읍내 은행에 다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남편의 낡은 인감함을 꺼내야겠지요. 제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을 차례입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무섭지만 믿음을 잃는 건 더 무섭다는 걸.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잠들지 않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얇았습니다. 마당 흙이 밤새 식었습니다. 감잎이 두 장 떨어져 현관 앞에 겹쳐졌습니다. 문틈으로 찬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기운에 손등을 대었습니다. 맑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어제의 결심이 밤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을 올렸습니다. 보리차를 아주 약한 불에 두었습니다. 팔꿈치를 의자 등받이에 얹고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떠올렸습니다. 봉투, 도장, 신분증, 오래된 지갑, 신발끈, 걸을 거리, 돌아볼 자리, 틈이 없는 목록이었습니다. 틈이 없을수록 마음이 천천해졌습니다. 현관 밖에서 택시가 경적을 짧게 울렸습니다. 아들이 우산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옷을 꺼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바쁜 기척이 집안을 빠르게 돌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다녀올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지인 결혼식도 있고 바람도 쐴 겸 이틀이면 와요.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선은 보리차 위에 머물렀습니다. 밥은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 해놨어요. 남은 김치찌개 끓여 드시고요. 가스는 꼭 확인하시고. 말이 무심했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말도 집을 돌아다닙니다. 문틀에 부딪히고 창턱에 묻습니다. 그 사이를 저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종이를 놓아보았다가 다시 주워 넣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타이밍은 물처럼 맞아야 합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우편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전단지, 카드 명세서, 흰 봉투 하나. 그녀가 흰 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앞으로 왔어요. 법원 뭐라고 써 있는데.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성년후 견제도 사전 상담 안내. 굵은 글씨가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 예약표에 아들의 이름이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각, 담당자. 두 번째 장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산관리의 안전장치라는 단어가 두드러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종이 아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뭐니?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아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상담만요. 요즘 사기도 많고 엄마가 자꾸 물건도 잃어버리시고 우리도 대비는 해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대비를 하니. 제가 말했습니다. 문장 끝이 자연스레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직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상담만. 정말 상담만이에요. 보리차가 끓었습니다. 뚜껑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김이 얇게 올랐습니다. 저는 불을 줄였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빛이 한 줄 들어왔습니다. 그 줄기가 봉투 위를 지난 뒤 제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결혼식 늦겠다. 며느리가 가방을 닫았습니다. 엄마, 열쇠 나가실 때 2번 잠그시고요. 혹시 모르니 제 전화로 먼저 주세요.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 보조식품 올려놨어요. 하루에 2알. 응. 그리고 봉투 같은 거 숨기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랑 상의하시고. 그 말끝이 공기 중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바퀴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이 다시 형태를 되찾았습니다. 이번엔 모서리가 덜 뾰족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네모칸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작은 점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짧게 썼습니다. 시작.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장판 가장자리를 조심히 들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의 거친 결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지갑, 도장, 신분증을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색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문고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열쇠를 돌리며 집안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늘과 빛이 반씩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내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골목 바람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행까지 버스를 탔습니다.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똑같은 간판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내려 3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습관대로 주변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오늘은 새 길입니다. 새 길은 늘 익숙한 표정을 하고 다가옵니다.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표에 60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한 자리 건너 앉은 노인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저는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주머니 속 도장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뜻이겠지요. 예,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새로 정리하고 싶어요. 공동 명의가 걸려 있는데요. 그걸 바꾸고 싶어요. 공동명의 해지는 2분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법원 서류가 있으면 더 빨라집니다. 법원. 봉투 속 자음과 모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상담 안내. 재산보호.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조회만 해주세요. 최근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화면 불빛이 안경에 비쳤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최근에 자동이체가 새로 걸렸네요. 요양보험. 납부자는 공동명의 계좌. 신청인은 그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며느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 요청은 아직 승인 전이네요. 가슴이 한번 움찔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승인, 제가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신청인 동의 없이도 보류는 걸 수 있어요. 본인 확인만 되면요. 보류해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잉크가 종이에 눌렸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이 도장은 아직 내 손에 있다. 속으로 한번 말하고 다시 조용히 접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시장 골목으로 걸었습니다. 팔을 다듬는 칼소리가 맑았습니다. 빵집에서 단내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안쪽 가방으로 옮겼습니다. 가방 끈을 한 번 더 조였습니다. 햇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시간이 오후로 기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손잡이가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내릴 때 한 번 미끄러졌습니다. 기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돌리다 손을 멈췄습니다. 현관 매트 밑에서 무언가 뻣뻣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얇은 흰 봉투, 병원 예약 확인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펼치니 날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아니라 모레 오전이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메모. 엄마, 이날 같이 가요. 중요한 상담도 겸해서 문득 머릿속에서 바람이 휙 불었습니다. 일정이 바뀐 사실을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사이에 무엇이 정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대문에 기대어 선 채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얇은 구름이 흘렀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가볍게 얇은 카디건 하나, 속옷 2벌, 낡은 수첩, 도장, 통장, 손전화 충전기, 사진 한 장, 남편이 웃는 사진, 손가방 속에 작은 비닐봉지를 깔았습니다. 비에 젖지 않으라고 문고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렀습니다. 자리를 오래 지킨 물건들에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부엌 창을 닫고 가스밸브를 돌리고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에서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에 종이를 한 장 놓았습니다. 볼펜으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밥은 냉장고 왼쪽, 보리차 물은 갈아놓음. 나는 여행을 갑니다. 내 이름으로. 걱정하지 말 것. 열쇠는 우편함 뒤. 마지막 줄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묻지 말고 기다려라. 나는 기억한다. 문을 잠갔습니다. 대문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가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4골목. 발걸음이 일정했습니다. 신발끈이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막차 시간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써온 수첩에 적힌 시간표가 아직 유효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길은 알고 있습니다. 버스창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흔들리는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는 정확했습니다. 창밖 불빛이 점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점들이 수첩의 점들과 겹쳤습니다. 나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표정을 배웠습니다. 두렵지만 멈추지 않는 표정.
내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의 억양으로, 끝이 살짝 올라가는 그 호명으로. 새벽에 닿을 곳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 발은 정해졌습니다. 장터 어귀, 국수집 골목. 그 골목엔 오래된 문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스쳐 지나간 내 이름으로 된 문. 오늘은 그 문 앞에 서볼 생각이었습니다. 열리지 않아도 됩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버스가 강을 건넜습니다. 물 위에 가로등이 길게 갈라졌습니다. 물의 길과 내 길이 나란히 갔습니다. 마음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수첩을 열었습니다. 새 페이지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오늘의 점, 그 옆에 한 줄, 떠나는 날, 돌아올 이름을 챙김. 어둠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동쪽이 아주 얕게 밝혀졌습니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손안의 봉투는 가까웠습니다. 내일 누군가는 빈집을 열겠지요. 놀랄 것입니다. 화를 낼 것입니다. 울 것입니다. 그 모든 감정이 나를 부르겠지요. 하지만 나는 이미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나는 그 이름을 따라갑니다. 멀리서 도시 불빛이 모였습니다. 새벽 시장을 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나는 손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장의 문장이 속으로 떠올랐습니다. 빈집의 충격은 내가 떠난 증거이면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버스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첫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려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 공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마저 탁하게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 하나 없었습니다. 장롱문이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모서리엔 눌린 자국만 남았습니다. 냄비는 식어 있었고 보리차 물은 반쯤 비었습니다. 집은 모양을 잃고 빈자리만 진하게 남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 창, 가스밸브, 냉장고, 어디에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은 부재였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 한 장, 볼펜 자국이 눌린 쪽지였습니다. 나는 여행을 갑니다. 내 이름으로. 묻지 말고 기다려라. 나는 기억한다. 글씨가 단단했습니다. 떨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잉크 끝이 깊었습니다. 서윤이 쪽지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보, 엄마 카드, 통장. 아들은 장롱 속을 뒤졌습니다. 서랍마다 공기가 새었습니다. 통장은 없었습니다. 인감함도 없었습니다. 현관 우편함 뒤를 확인했습니다. 열쇠는 없었습니다. 집은 잠겨 있었고 문은 깨끗했습니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의도만 또렷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실종이 아니야.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쪽지를 들었습니다. 스스로 나간 거야. 거실 한가운데 여행 가방이 없었습니다. 작달막한 카디건도 사라졌습니다. 수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빈자리와 문장뿐이었습니다. 나는 기억한다. 아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의 마지막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자동응답, 상담원 연결, 기다리는 음악. 심장이 그 박자에 맞춰 뛰었습니다. 예, 고객님. 오늘 보류 요청이 처리됐습니다. 누가요? 본인 확인 후 진행됐습니다. 인감과 서명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주방 창문이 밝았습니다. 빛이 종이에 걸렸습니다.
서윤의 눈이 번졌습니다. 여보, 그때 상담 내 이름으로 예약했던 거 엄마가 봉투를 보셨나 봐. 그래서 떠났다? 말끝이 짧게 끊겼습니다. 혀끝에 쓴맛이 남았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법원 안내 문자, 성년 의견 사전 상담 예약 재확인. 날짜는 모레, 시각은 오전, 주소는 굵게. 화면이 손바닥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모레 엄마는 없을 겁니다. 이미 결심이 문장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윤이 현관 매트를 들었습니다. 얇은 흰 봉투가 나왔습니다. 예약 확인이 아니라 다른 종이, 구겨진 전단지였습니다. 시장 서문 봉국수 오픈 할인. 구석에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문 입구 오른쪽 첫 골목. 전단지 귀퉁이에 밀가루가 얇게 묻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아주 약했습니다. 밀과 육수의 짧은 냄새. 서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여보, 엄마 시장에 가셨나 봐. 그걸로 뭘? 이 전단지 내가 며칠 전에 우편함에서 뺀 거야. 엄마가 부엌에서 한참 보시던 거 안 버린 줄 알았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국수 좋아하시잖아. 시장 골목 봄 되면 꼭 가자고 했었는데. 아들이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 말이 몸을 찔렀습니다. 상담, 공동명의, 자동이체, 수익자 변경, 모든 열쇠가 자기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보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호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보호는 손을 놓아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술을 모른 채 서류로만 배웠습니다. 지금 가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딜? 서문. 국수집. 지금. 신발을 신었습니다. 열쇠가 덜그럭거렸습니다.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오후 열기의 냄새가 팔에 붙었습니다. 터미널까지는 버스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뛰었습니다. 좌석 등받이에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람이 차창 틈으로 들었습니다. 시장 앞에서 내렸습니다. 사람 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좌판의 색이 강했습니다. 배추의 초록, 고추의 빨강, 대파의 흰 줄기, 소리와 냄새가 얽혔습니다. 서문 입구, 오른쪽 첫 골목, 간판이 낮았습니다. 봉국수, 작은 매대, 넓지 않은 주방, 육수 끓는 소리, 김이 얇게 올라왔습니다. 반찬통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 전단지 이 근처에 놓으신 적 있어요? 어머니를 찾습니다. 키는 작으시고 회색 카디건. 주인 여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묘한 분?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와서 국수 한 그릇 아주 천천히. 어디로 가셨어요? 뒷골목 쪽으로. 계산은 현금. 손이 단단하시더라고. 젓가락 잡는 힘이 있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줄 내려왔습니다. 주인이 휴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이 받아주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확인 번호. 손이 망설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숨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 익숙했습니다. 나다. 엄마였습니다. 어딘데요? 어딨냐고요? 말이 급해졌습니다. 멀지 않다. 괜찮다. 엄마, 지금 당장 돌아와요. 상담은 취소할게요. 우리 얘기부터. 상담은 내 일정이고 내 삶은 내 일정이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칼처럼 또렷했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현금 들고 다니면. 돈 얘기 그만해라.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으면 내 이름을 보호해라. 짧은 침묵. 시장 소리가 전화기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디냐고요? 봉국수 냄새가 나는데. 엄마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너도 맡았을 거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공동명예, 자동이체, 수익자 변경 다 내 불안이었어. 엄마를 믿지 못해서. 믿음은 말이 아니고 거리다. 적당히 가까워야 보이고 너무 가까우면 흐릿하다. 서윤이 옆에서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물었습니다. 서윤이 있니? 네, 어머니. 울지 마라.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지금은 내가 가진 내 서류 사진을 지워라. 서윤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사진첩을 켰습니다. 서류 스캔 파일들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삭제. 휴지통. 완전 삭제. 손가락이 멈칫거렸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지웠어요. 그래. 그럼 됐다. 엄마, 어디에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은 말하지 않겠다. 왜요? 도망이 아니다. 보여주기 위해 떠난다. 돌아가기 위해 떠난다. 내가 그걸 알아야 한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돼요? 모레 법원 대신 주민센터로 가라. 후견 상담 대신 보건소 일정부터 다시 잡아라. 그리고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취소해라. 그게 시작이다. 엄마는요?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문을 찾는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신호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시장 소리가 다시 크게 들렸습니다. 육수 끓는 소리가 더 선명했습니다. 수증기가 눈썹에 닿았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크게 들었다가 나갔습니다. 서윤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했어.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 변명, 반성, 두려움. 한꺼번에 들어 있었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국수집 주인이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뒷골목 공중전화 아직 있어요. 가끔 쓰는 분들이 있거든.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통화, 그 번호.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 제한.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손으로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에요. 우체국 담장역. 작은 단서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골목 끝. 녹슨 공중전화. 수화기가 젖어 있었습니다. 송수화기에 국수 국물이 묻은 듯한 얼룩. 손자국이 얕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이어폰 구멍을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표만 붙어 있었습니다. 첫차, 막차, 장터날. 아들은 공중전화를 보다가 자신의 두 손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도장을 대신 찍던 손, 서류를 대신 넘기던 손, 보호라는 이름으로 쥐던 손, 그 손을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제야 공기가 송금 사이로 통했습니다. 돌아가자.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모레 주민센터 가요. 자동이체도 끊고. 응. 그리고 엄마가 오시면 묻지 말자. 응. 짧은 대답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유리창에 겹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또렷했습니다. 빈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빈집은 이제 벌처럼 쏘지 않을 것입니다. 배움처럼 가라앉을 것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부드러웠습니다. 식탁 위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나는 기억한다. 아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쪽지 아래에 조심스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린다. 묻지 않는다. 배운다. 서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이번 눈물은 가벼웠습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바람이 들었습니다. 보리차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개수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얇은 비닐봉지. 뒤집어 보니 낡은 영수증이 한 장 나왔습니다. 봉국수 소면 1 추가 김치 1. 모서리에 연필로 적은 글씨. 문. 서윤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문 앞. 아들이 영수증 뒷면을 넘겼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이어진 글자가 있었습니다. 문내 이름으로 된 문. 둘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깨달음이 동시에 왔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문장으로 된 문. 제 이름으로 열리는 문. 아들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에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기다릴게.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빈집이 덜 비었습니다. 공기가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의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렸습니다. 봄날의 조리대, 끓는 육수, 문 위의 작은 간판. 깨달음은 돌아오게 한다. 두 사람은 불을 껐습니다. 어둠은 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밤을 천천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골목 어귀에서 국수 삶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아침 안개가 장터 지붕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파 상자에서 물기가 올랐습니다. 젓가락통이 햇빛을 조금씩 받았습니다. 큰 냄비가 먼저 숨을 쉬었습니다. 뭉근한 김이 국자 손잡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나는 불을 낮췄습니다. 멸치와 다시마가 천천히 눕고 무가 단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육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배웁니다. 오늘도 그 리듬을 따라가면 됩니다. 가게 문은 낮게 열립니다. 봉국수? 간판의 획이 단단합니다. 문고리의 감촉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 나는 문마다 주춤거렸습니다. 거절당한 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은 달랐습니다. 내 손에 맞았습니다. 장부의 첫 줄에 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삐뚤어도 괜찮다고 주인은 웃었습니다. 여긴 그렇게 삽니다. 그 말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문은 늘 복잡하지 않습니다. 밀지 않아도 열립니다. 닫을 때도 소리가 작습니다. 면을 풀었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젓가락이 물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릇을 데웠습니다. 파는 대각선으로 썰었습니다. 김을 길게 찢었습니다. 김치통을 열어 한 젓가락 덜었습니다. 작은 일들이 나를 세웁니다. 그 작은 일들이 하루를 지킵니다. 첫 손님은 장날마다 오는 노부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자를 당기며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국물은 조금 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짧아도 서로 압니다. 그릇을 건넬 때 손과 손이 살짝 닿습니다. 체온은 늘 비슷합니다. 그 체온이 나를 안심시킵니다. 점심 무렵 골목이 분주해집니다. 노랫소리가 멀리서 깔립니다. 장난감 풍선이 흔들립니다. 아이 울음이 한번 터졌다가 금세 웃음으로 바뀝니다. 나는 젓가락을 놓고 창가를 봅니다. 햇빛이 간판의 봄자를 더 환하게 비춥니다. 봄은 계절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기후였지요. 국수가 익어가는 시간만큼 나는 그 기후를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섰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어제의 눈물 자리는 말끔했습니다. 옆에 작은 아이가 섰습니다.
긴 머리를 반쯤 묶었습니다. 눈썹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이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이 장롱 속 거울 같았습니다. 오래 묻어둔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 어머니, 서윤이 낮게 인사했습니다. 국수 2그릇만 주세요. 목소리는 여유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나를 몰아세우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릇을 데우고 면을 풀었습니다. 아이의 그릇은 조금 더 작게 담았습니다. 김을 얇게 얹었습니다. 국물은 덜 뜨겁게 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짧은 말이었지만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그 일정함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자동이체 끊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보건소 예약을 다시 했어요. 상담은 연기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 계좌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하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끝을 낮췄습니다. 말 사이로 여백이 생겼습니다. 여백은 숨 쉴 자리입니다. 아이는 김치를 아주 조금 집어먹었습니다. 표정을 찡그렸다가 금세 풀었습니다. 매운데 맛있어요. 그 말이 국물처럼 따뜻했습니다. 나는 종지에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주었습니다. 손이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자세로 알 수 있는 것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고 가게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도움은 때로 불편을 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도움은 거리를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싱크대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창가에서 연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간판의 봄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획이 조금 흔들렸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길어질 즈음 서윤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필요할 때 내가 말한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일은 기다리는 것.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배움의 표정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골목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간판 위에 작은 벌레가 닿았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문을 반쯤 닫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첫 줄에 다시 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국수 그릇 수를 적었습니다. 노부부, 장터 상인, 아이와 서윤. 숫자들이 고르게 줄을 섰습니다. 줄의 시작과 끝이 맞았습니다. 나는 펜을 놓았습니다. 마음이 고르게 식었습니다. 문 닫기 전에 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와도 돼요?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라. 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손끝에 가벼운 미래가 앉았습니다. 나는 그 온기를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래 붙잡으면 뜨거워집니다. 대신 손바닥에 남은 온도가 스스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두었습니다. 사라짐은 잊음이 아니라 자리를 내주는 일입니다. 밤이 닿았습니다. 가게 불을 낮추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에서 두려움이 빠져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닫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간판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획의 모서리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낮 동안 많이 닿아서 그랬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은 짧았습니다. 장터는 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종이 상자가 접혀 쌓였습니다. 먼지가 조금 날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의 온기를 무릎까지 내렸습니다. 발목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게는 방향을 만들 때만 필요합니다. 오늘은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옆에 짧게 썼습니다. 내 이름으로 연문. 닫을 때도 내 이름으로. 펜 끝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글씨가 오늘의 속도를 닮았습니다. 잠자리에서 눈을 감기 전에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돌아오는 길의 다른 이름이라고. 돌아오려면 길이 필요합니다. 길을 만드는 건 말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묻고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 거리를 맞추는 습관. 기다리는 습관. 그 습관이 모여 문이 됩니다. 그 문에 내 이름이 붙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들의 이름. 어머니, 내일 반찬은 제가 하겠습니다. 국수집에 가져갈게요. 묻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그 두 글자가 충분했습니다. 느린 속도도 길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맞는 방향입니다. 잠이 얕게 내려앉았습니다. 꿈결의 가게 문이 다시 열립니다. 낮은 종소리, 수증기, 젓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얇은 소리, 아이의 웃음이 문턱을 넘습니다. 그 웃음이 내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고개를 듭니다. 대답합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육수를 안칠 것입니다. 물이 끓기까지 시간을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짧아진 삶이 두려워도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정확히 맞추겠습니다. 불의 세기, 면의 탄력, 국물의 온도, 그리고 사람 사이의 거리. 문을 열 때마다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첫 번째 일은 그가 자기 이름으로 문을 열고 닫게 두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그 문을 엽니다. 간판의 봄자가 햇빛을 받습니다. 냄비가 숨을 쉽니다. 내 마음도 숨을 쉽니다. 여기는 장터의 국수집. 내 이름으로 선자리. 아직 봄. 올해 봄. 그리고 충분한 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